채무자가 나는 이 돈 낼 돈도 없고 내가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 상대로 우리가 소송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럼 말씀 주신 예를 들어 딸인 경우에 가정한테도 이제 소송이 갈 수는 있죠. 만약에 제가 잘 됐을 때 네. 저희 와이프나 제 딸한테도 차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거를 조금 가져다가 제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건가요?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쓸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. 누군가한테 뭔가를 사줬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돈을 줬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과연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여가지고 되돌려 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정당성이 인정이 돼서 그때는 그럴만 했다라고 인정될 행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. 부인의 대상이다 뭐 사회행위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채권자 중에 특정 채권자만을 우대했다거나 아니면은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되는 돈을 어딘가에 빼돌려서 결국에는 채권자들의 몫을 줄였다 이런 행위로 이제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거든요. 근데 내 사업이 그 당시에 정말 잘 됐어요. 그리고 내가 재산이 채무는 거의 없었고 재산이 훨씬 많았어요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뭐 일부를 좀 빼가지고 누구한테 주건 뭐를 사주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사실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뭐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이미 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예요.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이 재산을 채권자들이 못 받게 하려고 누군가한테 이제 명의를 돌려놨거나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. 그러면 1,000만 원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들한테 그 1,000만 원이 분배되었을 돈인데 500만 원을 뚝 떼가지고 누군가한테 줬거나 하면은 500만 원만큼은 채권자들한테 못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행이다 아니면 이제 뭐 부인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말 그대로 그걸 다시 이제 돌려와야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 다시 되돌려 와야 되는 재산이다 라고 하면 회생 절차에서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소비, 편파 변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그런 거는 청산가치에 잡힌다 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 청산가치에 잡힌다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그것만큼 더 갚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엄밀한 의미로 갖고 있지 않은 재산을 청산가치에 그런 식으로 반영한다라는 거는 원래는 그 재산을 다시 되돌려 와서 나눠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 이상 그냥 갖고 오는 걸로 치고 이거 이상 더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회생 절차에서는 그렇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걸로 이제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서는 이거를 돈을 되돌려 와서 나눠줘야 되는데 소득이 어차피 발생을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서 되돌려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채무자하고 파산관제인하고 합의를 해요. 그러니까 환수금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당신이 뭐 딸한테 500만 원을 준 거 이거는 이제 정당하지 못한 행위니 그거 다시 되돌려 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그 파산재단에 5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계약을 체결을 해요.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환수금으로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파산관제인이 나눠주거나 근데 이제 화해계약도 못하겠다 돈을 못 돌려놓겠다라고 하면은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가지고 재산을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돈을 다시 되돌려 오거나 뭐 이제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말씀 주신 예를 들어 딸인 경우에 가족한테도 그렇게 가족한테도 이제 소송이 갈 수는 있죠.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부인의 소 이런 소들이 이제 청구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가족한테 소송하겠다라고 하면은 채무자분들은 보통 이제 무섭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일부 납부하고 뭐 이런 경우들 사실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. 가족한테 모르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 환수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조금 더 변제금을 부담을 할 테니 안 해줄 수 있나요? 이런 식으로도 뭔가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소송을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. 파산관제인도 이쪽으로 재산이 넘어간 게 부당하니 그거를 되돌려 오라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화해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까지 돈을 내면은 되는 건데 채무자가 나는 이 돈 낼 돈도 없고 내가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
그러면은 이 사람 상대로 우리가 소송하겠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하지는 않지만 부인권 행사 명령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너가 그 재산을 준 사람한테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넘어간 재산을 찾아와라 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려 와서 다시 채권자들한테 나눠지는 변제 재원이 되는 건데 부인해서 제기할 거 없이 애초부터 알겠습니다. 그냥 내가 이 돈 그러면은 없지만 있는 걸로 간주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그 절차들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상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준 거지 이제 끝난 건데 그거를 다시 소송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상담한 변호사에 따라서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? 안 잡힐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명백한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재산을 빼돌린 거다. 소송을 걸면 이건 무조건 이겨서 다시 되돌려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여지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행위였던 걸로 보인다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은 의견서를 내든지 아니면 뭐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겠죠.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.